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주 깊고 외진 산골짜기 마을 한가운데에는 높다란 돌담으로 둘러싸인 유난히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해 보이는 훌륭한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의 무거운 대문 너머로는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단 한 번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지나치는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서늘한 냉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미고 종종 걸음으로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는 그 차가운 공기의 근원은 바로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늙고 완고한 주인 최영감의 깊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젊은 시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내에게 아주 무참하게 버림을 받은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어린 핏덩이 아들만을 덩그러니 남겨둔 채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 집을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그 충격은 젊은 지아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매일 밤 독한 술을 마시며 울부짖었고 사랑했던 마음이 컸던 만큼 그 빈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검은 증오심으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시간은 아내가 떠나던 그 끔찍한 겨울날에 멈추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단 한 명의 여인에 대한 지독한 원망은 점차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향한 맹목적이고 잔인한 증오로 무섭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은 여인이라는 존재는 본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교활하고 잔인하여 언제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가족을 버릴 수 있는 끔찍한 족속이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평범한 아낙네들을 볼 때조차 경멸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았고 여인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속으로 아주 요망한 수작을 꾸미고 있다며 홀로 분노했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잣대와 굳게 닫힌 마음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전체를 아무도 숨 쉴 수 없는 아주 차갑고 숨막히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차갑고 메마른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라난 아들 민수는 다행히도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고 아주 맑고 다정하며 효심이 지극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홀로 자신을 키우며 거칠어진 아버지의 두 손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이 애잔함을 느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를 부리고 불같이 화를 낼 때에도 아들은 결코 말대꾸를 하거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늙은 아비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려 애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지극한 효심을 보며 저리독한 영감 밑에서 어찌 저런 보살 같은 아들이 태어났느냐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도 장성하여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고 이웃 마을에서 심성이 아주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착한 처녀 소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시아버지가 여인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무서운 소문을 듣고도 남편의 따뜻한 심성 하나만을 굳게 믿고 이 춥고 적막한 기와집으로 기꺼이 시집을 오는 훌륭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내가 어두운 집안의 따스한 봄볕 같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최영감의 얼어붙은 마음은 새로운 며느리를 결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집에 또 다른 교활한 여우가 들어와 착한 아들을 홀리고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며 첫날부터 며느리를 향해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소희는 시아버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 붓두막을 쓸고 따뜻한 진지를 지어 올리며 지극정성으로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을 보고도 국이 너무 뜨겁다며 숟가락을 거칠게 내던지거나 반찬이 짜다며 독한 잣대를 들이밀고 매몰차게 호통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내년이 겉으로는 착한 척 꼬리를 치지만 속으로는 이 늙은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시아버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모진 말들로 며느리의 가슴에 깊은 비수를 꽂았습니다.
소희는 억울한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여나 남편의 마음이 무거워질까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부엌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몇 년 후 적막했던 집안에 아주 맑고 귀여운 손녀 연아가 태어났고 민수와 소희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아기에게 끝없는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핏덩이 같은 손녀를 바라보는 최영감의 눈빛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자애로움 대신 또 다른 증오의 씨앗을 바라보는 듯한 아주 서늘하고 끔찍한 냉기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가 앙앙 울며 보챌 때마다 계집아이가 벌써부터 요망하게 사람의 이목을 끌려한다며 혀를 끌낸 찾고 단 한 번도 아이를 품에 안아주거나 다정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늙고 고집스러운 아비의 눈에는 자신의 핏줄인 어린 손녀조차 그저 언젠가 남자를 배신하고 상처를 남길 아주 교활하고 이기적인 여인의 떡잎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연아가 아장아장 걷고 맑은 목소리로 제잘거릴 나이가 되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서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 예쁜 짓을 하며 애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드시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당에서 꺾은 작은 들꽃을 내밀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최영감은 계집의 웃음 뒤에는 항상 무서운 독이 숨어있는 법이라며 아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흙투성이가 된 채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 손녀를 보고도 영감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방으로 쉰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리는 무자비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부엌 기둥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는 소희의 가슴은 무참하게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도를 넘는 잔인한 횡포를 묵묵히 지켜보며 참아내야만 하는 아들 민수의 마음 역시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끝없는 절망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배운 그는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를 힘으로 막아설 수도 없었고 죄 없는 아내와 딸이 고통받는 것을 넋놓고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멍든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며 내가 못난 지 아비라 당신을 이리도 힘들게 한다며 굵은 눈물을 흘렸고 소희는 오히려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업보니 괴념치 마시라며 슬프게 위로했습니다. 맹목적인 효심과 가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은 민수의 맑은 영혼은 매일 밤소리 없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기와집 안에서는 여인의 웃음소리나 밝은 대화 소리가 일절 금지되었고 오직 최영감의 헛기침 소리와 신경질적인 호통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아주 작게 담소를 나누기라도 하면 영감은 방문을 왈칵 열어젖히고 여편네들이 모여서 집안의 기둥을 뽑을 간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다며 무섭게 악을 썼습니다. 그럴 때면 소희는 황급히 입을 다물고 아이의 입을 막은 채 죄인처럼 바닥에 엎드려 영감의 분노가 사그라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려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이 숨 막히는 침묵과 강요된 복종은 그 어떤 육체적인 매질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게 두 여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몹시 춥고 비가 내리던 던진 날, 소희는 입맛을 잃은 시아버지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읍내 장터까지 걸어가 아주 귀한 쇠고기를 사와서 정성껏 진한 고깃국을 끓였습니다. 뚝배기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을 담아 떨리는 손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최영감은 국 냄새를 맡자마자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소반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내년이 나를 짐승 취급하며 이 기름진 국물에 무슨 독약을 탔는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며 당장 내 눈앞에서 이 끔찍한 오물을 치우라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함을 지르며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방바닥에 엎질러진 뜨거운 국물이 소희의 치마를 붉게 적셨지만 그녀는 화상의 고통보다 시아버지의 그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불신에 가슴이 막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와 엉망이 된 안방의 참상을 목격한 민수는
엎드려 깨진 뚝배기 조각을 맨손으로 줍고 있는 아내의 가제픈 어깨를 보고 그만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친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수건으로 피를 닦아주며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아버지의 다친 마음이 더 이상 효심과 정성만으로는 결코 녹일 수 없는 거대하고 단단한 빙산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소희는 남편의 슬픈 눈동자를 애써 외면하며 저는 정말 괜찮으니 행여나 아버님께 몹쓸 원망의 말씀을 올리지는 말아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핏물이 밴 손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착한 아내의 그 바보 같은 희생정신은 오히려 민수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가장들의 본능적인 책임을 날카롭게 일깨우며 거대한 결단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청량산 자락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쳤고 귀화집의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훨씬 더 서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곡식과 창고 열쇠를 엄격하게 틀어주고 있던 최영감은 며느리와 손녀가 기거하는 건넌방에 내어주는 장작에 양을 아주 악의적으로 줄여버리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인들은 추위에 떨며 고생을 해봐야 속에서 헛바람이 빠지고 딴 마음을 품지 못하는 법이라며 영감은 자신의 학대를 집안의 엄격한 가르침인 양교묘하게 포장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을 맞아야 했던 두 모녀의 방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사람이 잠을 청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민수는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 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연하는 밤새 기침을 하며 심하게 앓고 있으니 제발 택감을 조금만 더 내어달라고 눈물로 간곡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화로를 쬐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놈이 아직도 여인들의 얄팍한 눈물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느냐며 저것들이 불쌍한 척 연기를 하여 내 마음을 조종하려는 수작이라고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당장 내 방에서 썩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아버지의 두 눈에는 지독하고 무서운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맹목적인 효도가 결국 내 가족의 숨통을 조이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참혹한 진실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최영감의 끔찍한 비뚤어진 세계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 민수에게 강요되었고 영감은 수시로 아들을 불러내어 여편네는 3일에 한 번씩 매를 들어야 딴 마음을 먹지 못한다며 폭력을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내 어미가 나를 버리고 도망친 것도 내가 너무 물러터지게 잘해주었기 때문이니 너는 나와 같은 참혹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며느리를 종부리듯 무자비함하게 짓밟아야 한다며 잔인한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비참하고 가엾은 피해의식이 결국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끔찍한 괴물로 자라났음을 깨달은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그 잔인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 영감이 잠자리에 들면 민수는 몰래 헛간으로 들어가 낡은 담요와 가마니를 챙겨 들고 아내와 딸이 있는 차가운 건넌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서 부둥켜 안고 덜덜 떨며 잠든 두 사람의 몸 위에 담요를 정성껏 덮어주며 민수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아내의 차가워진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이 가장이면서도 늙은 아비의 억지에서 처자식을 당당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민수는 깊은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귓가에 대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내가 반드시 이 기와집의 따뜻한 온기를 되찾아 오겠소라며 아주 간절하고 굳은 약속을 남몰래 속삭였습니다. 민수의 비밀스러운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모진 구박과 지독한 추위, 그리고 고된 집안일은 착한 며느리 소희의 갸름한 몸을 아주 끔찍하게 갉아먹으며 심각한 병마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마른 기침을 참지 못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피가 섞인 가래를 몰래 뱉어내면서도 소희는 시아버지의 귀에 기침 소리가 들어가면 또다시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억지로 입을 틀어막고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눈에 띄게 야위어가는 아내의 앙상한 손목을 볼 때마다 민수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의 목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민수의 어리석은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놀던 어린 연아가 민수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며 아빠 할아버지는 왜 매일 엄마와 나를 괴물 보듯이 쳐다보고 화만 내시는 거예요? 라며 맑은 눈망울로 슬프게 물어왔습니다. 아이의 뼈아픈 질문 앞에 민수는 숨이 막혔고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음속에 크고 무서운 가시덤불을 품고 있어서 너무 아파서 그런 것이니 미워하지 말아다오라며 민수는 애써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는 이 끔찍한 증오의 사슬을 여기서 끊어내지 않으면 내 자식마저 평생 상처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굳게 닫힌 기와집의 대문 너머로도 늙은 시아버지의 잔인한 학대와 착한 며느리의 억울한 사연은 바람을 타고 서서히 새어나가 온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최영감이 젊은 시절 마누라에게 버림받고 미치광이가 되어 애먼 며느리를 잡아먹으려 한다며 혀를 찾고 소희를 볼 때마다 아주 가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지만 아낙네들은 가끔 따뜻한 국 한 대접을 몰래 건네며 소희의 손을 꼭 잡아주고 힘을 내라며 따뜻한 위로를 전하곤 했습니다. 밖에서는 이토록 인정이 넘치건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의 울타리아니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지옥이라는 사실이 민수를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모시는 효심이라는 이름 아래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든 참고 견디는 것만이 자식의 도리라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깨사매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침 소리와 딸의 눈물을 마주하며 그는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가 악업을 쌓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임을 뒤늦게 깨우쳤습니다. 분노로 맞선다면 아버지는 자식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며 증오의 동굴 속으로 더 깊이 숨어버릴 것이 뻔했기에 현명한 해결책이 절실했습니다. 늙은 아비가 스스로 허물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아주 날카롭고 지혜로운 계획이 민수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최영감의 의심증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져 이제는 밤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에 독을 탈지도 모른다며 방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빗자루 하나만 제자리에 없어도 며느리가 물건을 내다 팔아 도망갈 궁리를 한다며 죄 없는 소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패륜적인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광기 어린 폭력 앞에서 소희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기만 했고 어린 연아는 엄마를 구하려 달려들다 할아버지의 발길질에 채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밤 여인들의 숨죽인 오열과 늙은이의 미친 듯한 호통 소리만이 기와집의 담장을 맴돌며 악몽 같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마루에 홀로 앉은 민수는 어두운 하늘의 달을 하염없이 올려다보며 이 끔찍한 지옥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평생을 홀로 외롭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고독감과 상처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민수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강요하는 잔인한 삶의 방식을 제가 그대로 똑같이 흉내내어 보여드린다면 아버지는 그 거울 속에 비친 끔찍한 제 모습에서 당신의 허물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칫 집안을 파탄낼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아내와 딸을 살리기 위해 민수는 기꺼이 뛰어들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주 어린 핏덩이였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어주던 단 한 번의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기 전 최영감은 분명 처자식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다정하고 따뜻한 심장을 가진 평범하고 착한 사내였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은 증오의 껍질 아래 과거에 다정했던 아버지가 아직 숨을 쉬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그 본성을 꺼내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품어 안으면서도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지혜로운 연극을 무대 위에 올릴 준비를 은밀하게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를 향해 깍듯하게 무난 인사를 올렸으나 그의 눈빛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무섭게 번뜩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소희를 불러 조용히 귀갯말을 전했고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당부에 소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쥐며 나를 한 번만 굳게 믿어주시오. 이 연극이 끝나면 우리 가족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라며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소희는 남편의 슬픈 눈동자 속에서 가장의 강인한 책임을 읽어내고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뼈아픈 계획에 동참하기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밖으로 나가 동네에서 아버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엄하고 지혜로운 일가 친척 어르신 몇 분을 정중하게 기와집으로 모셔오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안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려 하니 증인이 되어달라는 민수의 다급한 부탁에 어르신들은 최영감의 폐악질로 큰 사단이 났음을 직감하고 서둘러 채비를 하셨습니다. 기와집의 묵직한 그림자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듯 숨막히게 고요했고 마당의 낙엽 소리마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비뚤어진 아버지의 억지를 바로잡으려는 착한 아들의 슬프고도 현명한 대결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당 한가운데서 무겁게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주 깊고 외진 산골짜기 마을. 한가운데에는 높다란 돌담으로 단단하게 둘러싸인 유난히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해 보이는 아주 훌륭하고 번듯한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의 무거운 대문 너머로는 사람들의 다정하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단 한 번도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지나치는 동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아주 서늘하고 뼈 시린 냉기를 느끼며 두꺼운 옷깃을 여미고 종종 걸음으로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 크고 화려한 기와집 안에는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오며 꼬장꼬장하고 차가운 성격을 가지게 된 늙은 주인 최 영감이 아주 무겁고 어두운 기운을 뿜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젊은 시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끔찍하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에게 아주 무참하고 잔인하게 버림을 받은 몹시 뼈 아프고 비참한 과거의 상처를 가슴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내는 핏덩이 같은 어린 아들만을 차가운 방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적이고 비참한 사건은 젊고 다정했던 지아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그는 매일 밤 독한 술을 마시며 텅 빈 방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했던 마음이 아주 컸던 만큼 그 빈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검은 증오심으로 빠르게 채워졌고 세월이 흘러 백발의 늙은이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시간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매몰차게 버린 단 한 명의 여인에 대한 지독하고 맹목적인 원망은 점차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향한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혐오와 증오로 무섭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은 여인이라는 존재는 본디 겉만 번지르르하게 아름다울 뿐 속은 구미호처럼 아주 교활하고 잔인하여 언제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가족을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끔찍한 족속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읍내 시장에서 땀을 흘리며 물건을 파는 평범하고 선량한 아낙네들을 볼 때조차 깊은 경멸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았고 여인들의 맑고 고운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속으로 아주 요망한 수작을 꾸미고 있다며 홀로 무섭게 분노했습니다. 그의 끔찍하게 비뚤어진 잣대와 굳게 닫혀버린 차가운 마음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전체를 아무도 편히 숨 쉴 수 없는 아주 서늘하고 숨막히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차갑고 메마른 아버지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평생을 자라난 아들 민수는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고 아주 맑고 다정하며 효심이 몹시 지극한 훌륭하고 착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다정한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홀로 외롭게 자신을 키우며 거칠어진 아버지의 두 손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이 애잔함을 느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불같이 무서운 화를 낼 때에도 아들은 결코 말대꾸를 하거나 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늙은 아비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려 애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그 눈물겹고 지극한 효심을 보며 저리 독하고 무서운 영감 밑에서 어찌 저런 보살같이 맑고 착한 아들이 태어났느냐며 입을 모아 칭찬하고 또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도 장성하여 마침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어엿한 나이가 되었고 이웃 마을에서 심성이 아주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착하고 맑은 처녀 소희를 아내로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시아버지가 여인을 극도로 혐오하고 핍박한다는 무서운 소문을 익히 듣고도 오직 남편 민수의 따뜻한 심성 하나만을 굳게 믿고 이 춥고 적막한 기와집으로 기꺼이 시집을 오는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마음씨가 무척 착한 아내가 이 어둡고 서늘한 집안의 따스한 봄볕 같은 아주 부드러운 온기를 새롭게 불어넣어 주기를 내심 간절히 기대했지만 최영감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며느리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집에 또 다른 교활하고 요망한 여우가 들어와 착한 아들을 홀리고 집안의 소중한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 한다며 첫날부터 며느리를 향해 아주 무섭고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시댁에 온 첫날부터 시아버지의 그 살벌하고 끔찍한 눈빛을 마주해야만 했던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누르고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소희는 시아버지의 얼어붙고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 붓두막을 깨끗이 쓸고 아주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진지를 지어 올리며 고된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며느리가 땀 흘려 차려온 밥상을 보고도 국이 너무 뜨겁다며 숟가락을 마당으로 거칠게 내던지거나 반찬이 짜다며 아주 독하고 억지스러운 잣대를 들이밀고 매몰차게 호통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내년이 겉으로는 시아비를 위하는 척 아주 교묘하게 꼬리를 치지만 속으로는 이 늙은이가 빨리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시아버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모진 말들로 며느리의 맑은 가슴에 깊은 비수를 잔인하게 꽂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한 오해를 받으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언의 소희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여나 착한 남편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퍼질까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극한 정성과 변치 않는 진심이 언젠가는 저 무섭고 차가운 시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아주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린 그 지독한 여인 혐오증은 며느리의 헌신적인 노력 따위로는 결코 쉽게 지워지거나 씻겨나갈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이 적막했던 집안에 아주 맑고 눈부시게 귀여운 손녀 연아가 태어나며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조용히 알렸습니다. 민수와 소희 부부는 세상을 모두 다 얻은 듯 크게 기뻐하며 작고 연약한 아기에게 자신들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집안의 작은 웃음꽃을 조심스럽게 피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핏덩이 같은 맑은 손녀를 바라보는 최영감의 눈빛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자애로움 대신 또 다른 증오의 검은 씨앗을 바라보는 듯한 아주 서늘하고 끔찍한 냉기만이 여전히 무섭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 앙앙 울며 애처롭게 보챌 때마다 계집아이가 벌써부터 요망하게 사람의 이목을 끌어 동정을 받으려 한다며 혀를 끌는 찾고 단 한 번도 아이를 자신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거나 다정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늙고 고집스러운 아비의 차가운 눈에는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어린 손녀조차 그저 언젠가 남자를 무참하게 배신하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아주 교활하고 이기적인 여인의 불길한 떡잎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손녀의 탄생조차 축복하지 못하는 최영감의 그 지독한 망상은 기와집을 덮은 짙은 먹구름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소희는 아이를 안고 방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소리 없는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려야 했습니다. 연하가 무럭무럭 자라나 아장아장 마당을 걷고 아주 맑고 귀여운 목소리로 제잘거릴 나이가 되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섭고 차가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려 예쁜 짓을 하며 몹시 애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맛있는 것 드시라며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뒷마당에서 정성껏 꺾은 작은 들꽃을 내밀며 햇살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최영감의 얼굴은 아주 흉악한 악귀처럼 일그러지며 무섭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계집의 웃음 뒤에는 항상 무섭고 치명적인 독이 교묘하게 숨어있는 법이라며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쏘아보며 연하의 작은 손을 아주 매몰차고 거칠게 팍 뿌리쳐 버리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바닥에 거칠게 넘어져 치마가 흙투성이가 된 채 놀라서 큰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 손녀를 보고도 영감은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조차 전혀 느끼지 않고 방문을 열고 금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끔찍하고 무자비한 광경을 지켜보며 부엌 기둥 뒤에 숨어 치맛자락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는 소희의 여린 가슴은 날카로운 칼에 무참하게 찢어지는 듯한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모진 구박을 받는 것은 지아비를 위해 꾹 참아낼 수 있었지만 아무런 죄도 없고 그저 사랑받기를 원하는 어린 핏줄에게까지 이토록 잔인한 늙은이의 지독한 횡포는 어미로서 견디기 힘든 아주 큰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를 넘는 잔인하고 끔찍한 횡포를 묵묵히 지켜보며 참아내야만 하는 아들 민수의 마음 역시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깊고 어두운 절망의 수렁 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거역하고 맞서는 것은 결코 인간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배운 그는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를 힘으로 거칠게 막아설 수도 없었고 죄 없는 아내와 딸이 고통받는 것을 넋놓고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민수는 멍든 아내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내가 참으로 못난 지압이라 당신과 우리 아이를 이리도 힘들고 비참하게 한다며 굵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깊이 자책했습니다. 소희는 오히려 남편의 넓은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평생 묵묵히 짊어져야 할 무거운 업보니 괴념치 마시고 행여나 아버님을 원망하지는 마시라며 아주 슬프고도 따뜻하게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효심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민수의 맑고 정직한 영혼은 매일 밤 소리 없이 아주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숨을 쉬기조차 힘들 만큼 차갑고 탁해졌고 민수는 툇마루에 홀로 앉아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끔찍한 고통의 굴레를 도대체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아주 깊고 무거운 시름에 잠겼습니다. 크고 화려한 기와집 안에서는 며느리와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나 밝고 정겨운 대화 소리가 일절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오직 최영감의 신경질적인 헛기침, 소리와 무자비한 호통, 소리만이 유령처럼 무겁고 차갑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소희와 어린 연하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아주 작게 속삭이듯 담소를 나누기라도 하면 영감은 방문을 왈칵 열어 젖히고 여편네들이 모여서 집안의 기둥을 뽑을 간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다며 무섭게 악을 썼습니다. 그럴 때면 소인은 황급히 입을 다물고 겁에 질린 아이의 몸을 꽉 끌어안은 채 죄인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영감의 불같은 분노가 사그라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려야 하는 아주 지옥 같은 시간들을 처절하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이 숨막히는 끔찍한 침묵과 강요된 일방적인 복종은 그 어떤 잔인한 육체적인 매질보다도 훨씬 더 무섭게 두 여인의 맑은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몹시 피폐하고 병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악독한 심술은 그저 폭언을 쏟아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며느리와 손녀가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아주 교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밤새 정성껏 빨아 마당 건조대에 널어둔 깨끗한 빨래들을 영감은 지팡이로 거칠게 쳐서 진흙 바닥에 모조리 떨어뜨려 엉망으로 짓밟아 버리고는 바람이 불어 떨어졌다고 아주 뻔뻔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다시 빨래를 하느라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가야 하는 아내의 붉게 튼 손등을 볼 때마다 민수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한 무력감에 휩싸여 주먹을 꽉 쥐고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에게 이토록 잔인하고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제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며 아들은 조심스럽게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방문을 굳게 닫아 걸고 내 놈이 드디어 여우 같은 마누라의 치마폭에 쌓여 나를 가르치려 든다며 불같이 화를 냈고 민수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아주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늙고 병든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오히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처자식을 끔찍한 절망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아주 참혹하고 뼈아픈 진실을 서서히 온몸으로 실감하며 고통스럽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자식의 올바른 도리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의 올곧은 신념은 아버지의 끝을 모르는 잔인한 횡포 앞에서 무참하게 부서지고 산산조각나며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랑하는 아내 소희는 병이 들어 쓰러지고 맑고 예쁜 딸 연하는 평생을 할아버지의 증오 속에서 마음의 병을 얻어 불행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너무나도 뻔하고 명백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홀로 낡은 헛간에 들어가 날이 시퍼렇게 선 도끼로 장작을 미친 듯이 거칠게 패며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억울함과 참담한 분노를 허공을 향해 아주 무섭게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건을 내 여인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늙은 아비의 광기 어린 폭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 나는 참으로 천하의 몹쓸 비겁하고 무능한 사내놈이 아니냐며 스스로를 잔인하게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과 눈물이 뒤섞여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민수는 더 이상 이렇게 나약하게 참기만 해서는 이 지옥 같은 비극을 결코 끝낼 수 없음을 아주 뼈저리게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적막하고 무서운 집안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잦은 일을 도맡아 하며 평생을 살아온 늙은 유모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모는 민수가 아직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핏덩이 시절부터 이 집안의 모든 비극적인 역사를 말없이 지켜보며 살아온 아주 충직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고 다정했던 최영감이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 어떻게 괴물로 변해갔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지금의 사태를 누구보다 깊이 통탄했습니다. 굽은 허리를 이끌고 매일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던 유모의 마음속에는 이 끔찍한 집안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피어났습니다. 유모는 아무도 몰래 부엌 뒤뜰로 민수를 조용히 불러내어 몹시 수척해진 도련님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에는
집안이 완전히 파탄 나기 전에 아들이 직접 나서서 이 비극을 멈춰야 한다는 아주 절박하고 슬픈 애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아버님을 향해 보여주시는 그 지극한 효심이 오히려 지금 착한 마님과 어린 아가씨를 피눈물 나는 절망의 슴으로 내몰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며 유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단 한마디의 뼈아픈 조언은 길을 잃고 헤매던 민수의 캄캄한 뇌리를 벼락처럼 무섭고 날카롭게 내리치며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늙은 유모의 그 뼈아픈 충고는 민수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맹목적으로 순종하던 그의 맑고 고지식한 영혼을 아주 크고 무섭게 흔들어 깨우는 위대한 각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헛간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그동안 효도라는 허울 좋은 핑계 아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끔찍한 절망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아버지를 힘으로 꺾거나 불손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병든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 아주 지혜롭고 날카로운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그는 온몸으로 깊이 절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최영감의 의심증과 끔찍한 횡포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져 이제는 밤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에 독을 탈지도 모른다며 방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빗자루 하나만 제자리에 없어도 며느리가 물건을 내다 팔아 도망갈 궁리를 한다며 죄 없는 소희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끌고 다니는 아주 패륜적이고 끔찍한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광기 어린 폭력 앞에서 소희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기만 했고 어린 연하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숨죽여 울음만 삼켜야 했습니다. 민수는 밖에서 땀을 흘리며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이 끔찍한 집안의 참상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매일매일 지옥의 문을 여는 듯한 아주 깊고 무거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억눌린 오열과 아버지의 미친 듯한 호통소리는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 공기를 예리하게 찢으며 민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참혹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끔찍한 무력감과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원망해야 하는 슬픈 현실 사이에서 민수는 붉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용히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유모는 며느리 소희가 매를 맞고 부엌 구석에 쓰러져 있을 때면 남몰래 다가가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이 끔찍한 고통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며 아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마침내 아주 큰 결심을 하셨으니 조금만 더 이 악물고 버티시면 반드시 이 기와집의 봄날 같은 따스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유모는 소희의 핏기 없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소희는 유모의 그 다정한 위로에 기대어 엉엉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속으로만 검붉은 피눈물을 삼키며 남편 민수가 현명하게 이 지옥을 끝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최영감은 아들 민수를 향해서도 내 처가 교태를 부리며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 못하도록 항상 매를 들고 뒤를 확실하게 꺾어 놓아야 한다고 밤낮으로 윽박지르고 세뇌하려 들었습니다. 여인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사내는 평생을 뼈저린 배신감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는 늙은이의 그 지독하고 섬뜩한 저주는 거미줄처럼 집요하게 민수의 맑은 귓가를 아주 무섭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결코 아버지처럼 거짓된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을 무참히 짓밟고 외롭게 늙어가는 끔찍하고 가여운 괴물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며느리를 그토록 증오하고 핍박하는 진짜 이유가 결국 과거에 겪었던 그 지독한 고독과 버림받음에 대한 아주 깊고 무서운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감은 며느리와 손녀가 언젠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병적인 두려움 때문에 먼저 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쫓아내려 하는 아주 비겁하고 끔찍한 방어 기제를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도망치려 했던 그 외로움의 지옥을 정면으로 똑똑히 마주하게 만들어야만 이 단단하게 얼어붙은 증오의 껍질을 완벽하게 부술 수 있을 것이라 민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무성해져 기와집 앞을 지나는 이웃들은 마치 전염병이 도는 폐가를 보듯 아주 불길하고 꺼림칙한 표정으로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최 영감이 젊은 시절 마누라에게 버림받고 미치광이가 되어 이제는 죄 없는 며느리와 핏덩이 손녀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골 마을 구석구석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착하고 부지런했던 소희가 피골이 상접하여 죽어간다는 이야기에 깊은 동정을 표하면서도 최 영감의 불같은 성정이 두려워 누구 하나 대문 안으로 섣불리 들어와 도움에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끔찍한 광기만이 가득한 유리유리한 기와집은 며느리와 손녀에게는 세상 그 어느 감옥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숨막히는 아주 지독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우물가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내 소희의 수척해진 뒷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심장을 날카로운 빗으로 후벼 파는 듯한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건을 내 여인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늙은 아비의 망상 앞에 이토록 무력하게 엎드려 있다니 참으로 비겁하고 못난 사내라며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바르르 떨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민수는 낡은 헛간에 홀로 앉아 날이 시퍼렇게 선낯을 숫돌에 무섭게 갈며 가슴속에 꽉 막혀 있던 억울함과 분노를 차가운 허공을 향해 소리 없이 토해냈습니다. 낯을 가는 그 날카롭고 서늘한 쇳소리는 마치 민수의 맑았던 영혼이 거대한 시련 앞에서 아주 강인하고 단단한 무쇠처럼 서서히 단련되어 가는 아주 무겁고도 슬픈 투쟁의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그 지독한 상처에 닙해서 영원히 구출하고 내 가족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민수는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칼날을 쥐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유모는 헛간에서 밤을 지새우는 민수의 그림자를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며 도련님께서 마침내 끊어질 듯 위태로운 이 집안의 비극적인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낼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준비를 마쳤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디 착한 도련님의 그 지혜로운 결단이 늙은 영감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이 차가운 기와집에 다시 따뜻한 봄날을 가져다 주기를 아주 뜨겁게 소망했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기와집의 어둠을 지켜봐 온 늙은 유모의 그 간절한 기도는 민수의 얼어붙은 구분 등을 다정하게 감싸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낼 아주 든든하고 따뜻한 갑옷이 되어 주었습니다. 청량산 자락에 매서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온 세상을 스산하게 적시던 날, 기와집의 무거운 처마 밑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아주 짙고 차가운 어둠이 더욱 무섭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비를 맞아 으슬으슬 떨리는 몸을 이끌고 부뚜막에 앉아 기침을 콜록거리면서도 시아버지의 밥상에 올릴 생선을 굽기 위해 부채질을 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연신 거칠게 비벼대고 있었습니다. 어린 연하는 엄마의 아픈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그 슬프고 애처로운 모녀의 모습은 핏기가 가신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절망의 그림자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오는 해준 날씨 탓인지 최영감의 신경질과 짜증은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해 있었고 안방에서는 하루 종일 찻잔이 날아다니고 물건이 부서지는 아주 공포스럽고 끔찍한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며느리가 비를 핑계로 게으름을 피운다며 마루로 뛰쳐나온 영감은 소희가 정성껏 구워온 생선 쟁반을 발로 걷어차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짐승처럼 악을 쓰고 또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방바닥에 나뒹구는 생선 조각을 주워 담으며 소희는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렸고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민수의 두 눈에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 차가운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인내와 맹목적인 순종은 오직 가족의 죽음만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신한 민수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밤하늘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잔인하고 끔찍한 횡포를 똑같은 방식의 거울로 반사하여 늙은 아비 스스로 자신의 추악한 괴물 같은 민낯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 그 지혜롭고 비장한 무대가 이제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다가올 가장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앞두고 뒤와집에 숨 막히는 이 지독한 비극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 민수는 아주 치밀하고도 뼈아픈 반격의 시간들을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하나씩 세어나갔습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민수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밤비가 아주 무겁게 쏟아져 내렸지만 그의 맑고 강인한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늙은 유모의 조언이 불씨가 되어 맹목적인 효도의 껍질을 완벽하게 깨부순 아들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가장 잔인하고 차가운 얼음 칼날로 아주 예리하게 벼려냈습니다. 머지않아 이 크고 적막한 뒤와집을 뒤흔들 아주 거대하고 슬픈 지혜의 폭풍우가 검은 비구름 뒤에서 아주 은밀하고도 맹렬하게 그 무서운 기세를 조용히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청량산 자락을 날카롭게 휩쓸고 지나가며 뒤와집의 낡은 지붕 위로 차가운 서리를 하얗게 내려앉게 만들던 아주 혹독하고 끔찍하게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영감의 며느리를 향한 그 지독하고 잔인한 미움은 겨울의 맹렬한 추위와 함께 최고조에 달하여 이성을 잃은 괴물처럼 아주 무섭고 흉악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느리 소희와 어린 손녀 연아가 머무는 건넌방에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아궁이에 쓸 땡감들을 모조리 빼앗아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헛간 깊숙한 곳에 교묘하게 숨겨버리는 아주 악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최영감은 여인들이란 모름지기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고통을 겪어봐야 머릿속에 든 요망한 헛바람이 빠지고 감히 지아비를 배신할 끔찍한 딴 마음을 품지 못하는 법이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건넌방의 식량마저 통제하여 하루에 아주 묽은 멀건 죽 한 그릇만을 내어주며 며느리와 핏덩이 손녀를 차디찬 얼음장 같은 방바닥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내몰며 학대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 안에서 두 모녀는 서로의 마른 몸을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며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아주 참혹한 지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덮고 있던 유일하고 얇은 낡은 담요마저 어린 딸 연아의 몸에 겹겹이 덮어주며 밤새도록 터져나오는 끔찍한 마른 기침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혹여나 기침 소리가 시아버지의 귀에 들어가면 아이마저 엄한 벌을 받을까 두려워 핏물이 배어나오는 입을 소매로 틀어막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연아는 배가 고프고 춥다며 칭얼거리다 지쳐 잠들었고 그 가여운 모녀의 모습을 외면한 채 최영감은 자신의 안방에서 화로를 쬐며 아주 이기적이고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밖에서 땀을 흘리며 무거운 택감을 베어오느라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아들 민수는 건넌방의 싸늘한 냉기와 아내의 픽이 없는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만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객감을 숨기고 밥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늙은 유모의 은밀한 귀띔을 듣고 민수는 참담한 분노와 끔찍한 슬픔에 사로잡혀 당장 안방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와 핏덩이 같은 손녀를 이 혹독한 추위 속에 내몰아 얼어 죽게 만드시느냐며 민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아주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화로에 부직갱이를 쑤셔 넣으며 내 놈이 아직도 여편네들의 얄팍하고 간악한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가 애비에게 감히 불손한 말대꾸를 하느냐며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내 어미에게 그리도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으나 결국 나를 처참하게 버리고 도망갔음을 벌써 잊었느냐. 여인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드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헛간 열쇠를 내놓으라는 아들의 애원에도 영감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반항하면 내 놈마저 이 집에서 영영 내쫓아버리겠다며 아주 잔인하게 아들을 협박하고 또 협박했습니다. 민수는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의 붉어진 두 눈을 쳐다보며 그 속에 자리 잡은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아주 지독하고 끔찍한 공포심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병적인 두려움 때문에 먼저 가족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괴롭히는 괴물이 되어 스스로를 차가운 고립의 성벽 안에 꽁꽁 가두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효도만이 미덕이라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잔인하게 내몰고 있었음을 민수는 아주 뼈저리고 끔찍하게 자각하고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물러나와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캄캄한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선 민수의 얼굴 위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눈물을 흩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늙은 유모가 부엌 뒤뜰에서 은밀하게 전해주었던 그 뼈아픈 조언을 다시금 머릿속에 아주 깊고 선명하게 새기며 더 이상의 비겁한 망설임은 결코 없다고 굳 다짐했습니다.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도 아버지의 그 지독하고 썩어빠진 망상을 완벽하게 산산조각낼 아주 지혜롭고 날카로운 충격 요법이 지금 이 끔찍한 기와집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임을 그는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틈을 타서 민수는 자물쇠가 채워진 헛간의 뒷문을 몰래 뜯어내고 장작 몇 개와 쌀을 한 줌 훔쳐내어 아내의 방으로 황급히 향했습니다. 차가운 구들장에 불을 조심스럽게 지피고 덜덜 떠는 아내 소희의 앙상한 몸을 자신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아주 꽉 끌어안으며 민수는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못난 사내라. 당신을 이 지옥에서 고생시키지만 나를 한 번만 굳게 믿어주시오. 내일이면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따뜻한 봄을 되찾겠소라며 남몰래 속삭였습니다. 소희는 남편의 거친 손을 마주 잡으며 도련님께서 아버님을 거역하여 몹쓸 불효자가 되는 것은 제가 차라리 얼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끔찍한 고통이니 부디 참으시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의 핍박을 견디는 것이 제 운명이니 결코 무모한 짓을 저지르지 말아 달라고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삼키며 아주 슬프게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고 거룩한 희생정신은 오히려 민수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내는 시퍼런 숫돌이 되었고 그는 내일 거행할 아주 비장한 연극의 대본을 가다듬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평생을 도망치려 했던 그 배신과 외로움의 지옥을 정면으로 똑똑히 마주하게 만들어야만 이 단단하게 얼어붙은 증오의 껍질을 완벽하게 부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요하는 잔인한 삶의 방식을 제가 그대로 똑같이 흉내내어 거울처럼 반사해 보여드린다면 아버지는 그 끔찍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짜 괴물 같은 얼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마저 자신과 똑같은 불행하고 비참한 괴물로 전락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게 된다면 아무리 다친 아비의 마음이라도 벼락을 맞은 듯 아주 크게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보라를 헤치고 민수는 기와집을 나서 동네에서 아버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엄하고 아주 지혜로우신 일가친척 어르신 몇 분을 찾아가 정중하게 문안을 올렸습니다. 집안에 아주 중대하고 슬픈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으니 부디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불효한 자식의 끔찍한 폐륜을 두 눈으로 직접 증언해 주시옵소서라며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평소 민수의 지극한 효심과 맑은 심성을 아주 훌륭하게 여겨왔던 어르신들은 최영감의 집안에 심상치 않은 큰 사단이 벌어졌음을 단번에 직감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와집을 향해 서둘러 채비를 하셨습니다. 기와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얼굴의 모든 감정을 철저하게 지워버린 채 마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냉혹한 사형수처럼 아주 서늘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마루 한가운데 의관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았습니다. 최 영감은 아침부터 아들이 집안 어르신들을 모시러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대체 이 녀석이 무슨 흉악한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흉악하는 가르침을 깨달았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못된 며느리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기 위해 어르신들 앞에서 아주 매몰차게 호통을 칠 것이라 잔뜩 기대하며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거만한 표정으로 기세등등하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민수는 건넌방에 있는 아내 소희를 차가운 목소리로 불러내어 당장 당신과 연하의 짐을 꾸려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는 아주 모질고 끔찍한 명령을 매섭게 내렸습니다. 남편의 그 낯설고 섬뜩한 차가운 눈빛과 얼음장 같은 호령의 소희는 덜덜 떨며 어린 딸을 품에 안은 채 작은 보찜을 들고 마당의 차가운 눈밭 위로 털썩 주저앉아 엎드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연하는 엄마의 품에 파고들어 앙앙 울음을 터뜨렸고 마당에는 겨울바람에 몹시 스산한 소리와 모녀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뒤섞여 기와집의 공기를 아주 무겁고 참혹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대청마루에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던 최 영감은 입가에 아주 흡족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내 아들이 여인네들의 교활한 속임수에서 완벽하게 깨어났구나 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이제야 내 뼈아픈 충고를 알아듣고 저 요망한 여우 같은 며느리를 내쫓으려 하니 오늘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썩은 뿌리를 깨끗하게 도려내는 아주 통쾌하고 훌륭한 날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꾸며낸 이 거대하고 슬픈 연극의 칼끝이 사실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가장 날카롭게 겨누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늙은 영감은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문이 열리고 촌장 어르신을 비롯한 일가 친척 어른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서며 눈밭에 엎드려 울고 있는 소이모녀와 꼿꼿하게 서 있는 민수의 아주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최 영감의 지독한 패악질이 결국 착한 아들의 이성마저 잃게 만들어 집안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혀를 차며 아주 비통하고 슬픈 눈빛으로 대청마루 상석에 무겁게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기와집의 묵직한 그림자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듯 숨막히게 고요했고 마당의 낙엽 소리마저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으며 다가올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심판에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끔찍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민수는 대청마루 아래의 차가운 눈밭으로 천천히 내려가 아버지와 어르신들을 향해 땅에 이마가 닿도록 아주 정중하고도 깊은 큰 절을 3번 올렸습니다. 절을 마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맑았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다정한 아들의 온기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최 영감을 쏙 빼닮은 아주 서늘하고 잔인한 냉기만이 무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목을 가다듬고 아주 쩌렁쩌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 자리에 모이신 어르신들 앞에서 불효자 민수가 제 아비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마침내 뼈저리게 깨달아 중대한 결단을 내렸음을 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최 영감은 아들의 그 당당하고 어른 같은 태도에 내심 흐뭇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르신들은 착한 민수의 입에서 도대체 무슨 끔찍한 소리가 나올지 가슴을 졸이며 아주 불안하게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는 눈밭에 엎드린 아내를 매섭게 손가락질하며 여인이란 본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교활하고 잔인하여 언제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지아비를 버릴 수 있는 끔찍한 족속임을 이제야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핍박하며 최 영감이 버릇처럼 내뱉던 아주 지독한 혐오의 말들을 아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흉내내어 아주 무섭고 잔인한 목소리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자신이 평생 품고 살았던 그 끔찍한 원망의 말들이 흘러나오자 최영감의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하고 서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세뇌하려 했던 말들이지만 막상 자신이 아닌 혈육의 입을 통해 어르신들 앞에서 아주 냉혹하게 선언되는 것을 듣자 마치 악귀의 저주를 듣는 것 같은 아주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흔들리는 표정을 모른 척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아버님이 겪으셨던 그 끔찍한 배신의 고통을 제가 어찌 똑같이 당하며 평생을 비참하게 살 수 있겠느냐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요망한 여편네와 핏줄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체감하려는 저 어린 계집아이를 우리 집안에서 아주 영원히 쫓아내어 천외고아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패륜을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고 여인이라면 치를 떨며 증오할 것이며 아버님처럼 평생을 이 크고 차가운 기와집에 갇혀 지독한 고독과 원망 속에서 혼자 늙어 죽을 것이라 소리쳤습니다. 민수의 그 지독하게 무섭고 절망적인 외침은 텅 빈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며 어르신들의 가슴을 치고 최영감의 얼어붙은 심장을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무자비하게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내 이놈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찌 멀쩡한 처자식을 한겨울에 내쫓고 그리 끔찍한 독수공방에 지옥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 하느냐며 분노하셨습니다. 소희 역시 남편의 연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서늘하고 잔인한 목소리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끼며 연하를 꽉 끌어안고 하늘이 무너진 듯 엉엉 소리내어 짐승처럼 통곡하며 눈밭을 구르며 애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이 끔찍하고 처절한 거울 같은 연극 무대 위에서 민수는 오직 최영감만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그 저주받은 외로움의 괴물이 되어 가장 완벽하고 슬픈 연기를 펼쳐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아들의 그 섬뜩하고 잔인한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번개를 맞은 듯 아주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그 미친 듯한 증오가 가장 사랑하는 착한 아들을 저토록 끔찍하고 무자비한 괴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진실이 그의 캄캄했던 뇌리를 순식간에 날카롭게 찢어발기며 빛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선언한 그 고독하고 끔찍한 미래는 바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매일 밤 독한 술을 마시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그 벗어나고 싶었던 끔찍한 외로움의 지옥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뚤어진 상처와 병적인 피해 의식이 결국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핏줄인 아들의 영혼마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다는 아주 끔찍한 죄책감에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나를 배신한 것은 도망친 아내 한 명뿐이었거늘 나는 내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과 맑은 미래까지 무참히 박살내고 있었구나 하며 뼈저린 후회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단단한 얼음 성벽 안에 갇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늙은 영감에 굳어있던 뇌리에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아들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진실의 거울이 아주 무섭고 선명하게 들이밀어진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분노하여 당장 저 페류나를 멍석 말아 내쫓으라며 지팡이를 바닥에 쿵쿵 내리치며 호통을 치셨고 기와집의 마당은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온갖 고함과 울음소리가 뒤섞인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르신들의 매서운 꾸짖음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꼿꼿이 선 채로 오직 넋이 나간 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늙은 아버지를 향해 그 차갑고 서늘한 괴물의 시선을 한 치도 거두지 않고 집요하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님을 쏙 빼닮은
이 훌륭하고 잔인한 괴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만족하시옵니까? 라는 무언의 슬프고도 지독한 외침이 민수의 두 눈을 통해 최 영감의 가슴에 수없이 빗으로 날아가 꽂히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을 허공으로 애처롭게 뻗으며 민수야, 내 아들아, 제발 그 끔찍한 소리를 멈추어. 다오아비가 겪은 그 지독한 고통을 내가 똑같이 겪겠다니. 그것은 절대 안 될 말이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며느리 소희와 손녀 연아를 자신의 떨리는 품으로 꽉 안으며 내가 미쳤었다. 내가 미쳐서 죄 없는 너희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구나 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천하의 독불장군 같았던 늙은 영감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끔찍한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온기를 갈구하며 처절하게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는 아주 기적 같고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며느리 소희는 영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깜짝 놀라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곳곳하게 서 있던 민수의 차가운 얼굴에도 마침내 뜨겁고 붉은 눈물이 봇물 터지듯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그 끔찍하고 지혜로운 연극이 마침내 아버지의 그 단단하고 두꺼웠던 증오의 껍질을 완벽하게 산산조각내고 그 속에 웅크리고 있던 외롭고 가여운 인간의 진실한 마음을 세상 밖으로 완전히 끄집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얼어붙은 핏줄을 녹인 것은 화려한 웅변이나 무력의 굴복이 아니라 늙은 아비 스스로 자신의 추악한 망상을 깨닫게 만든 착한 아들의 아주 시리고 뼈아픈 진심, 어린 반사의 거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추어 기와집의 마당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가운데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3대의 모습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깊은 원한과 상처가 봄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민수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굽은 등을 다정하게 안아드리며 아버지, 이제 그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 우리 가족과 함께 따뜻한 봄날을 살아가시옵소서라며 그동안 참아왔던 아주 맑고 따스한 위로를 진심으로 건넸습니다. 맹목적인 복종을 버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했던 훌륭한 가장의 그 눈부시고 슬픈 지혜는 이제 다가올 평화로운 화해의 시간을 기약하며 낡은 기와집에 아주 찬란하고 빛나는 희망의 씨앗을 깊이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눈밭 위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최애 영감의 모습을 지켜보던 일가친척 어르신들은 처음에 품었던 분노를 서서히 거두고 착한 아들 민수가 왜 그토록 잔인한 연극을 꾸며야만 했는지 그 깊은 속내를 마침내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효도라는 이름 아래 집안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고독의 거울을 들이민 그 뼈아픈 지혜의 어르신들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얼어붙은 늙은 아비의 마음을 부수기 위해 기꺼이 불효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려 했던 민수의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결단이 빚어낸 아주 슬프고도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아 며느리와 손녀를 와락 끌어안은 최 영감은 자신의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두 사람의 앙상하고 가짚은 몸집을 태어나 처음으로 아주 온전하게 뼈저리게 느끼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그 끔찍한 저주와 학대가 이토록 연약하고 죄 없는 가족들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굳게 닫혀있던 어리석은 뇌리를 무섭게 때리며 무너뜨렸습니다. 배신당한 자신의 상처만 크고 아프다 여기며 남이 흘리는 피눈물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늙고 이기적인 지난날의 끔찍한 아집이 하얀 눈밭 위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라 숨을 죽이던 어린 연하는 자신을 안고 엉엉 우는 할아버지의 거친 뺨으로 작은 고사리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차가운 눈물을 아주 다정하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울지 마셔요. 제가 할아버지 곁에서 평생 예쁜 짓만 하고 기쁘게 해드릴 테니
엄마를 그만 미워하시라며 아이는 맑고 고운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얼어붙은 가슴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최영감은 손녀의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서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부정하려 했던 여인의 끔찍한 독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순수하고 맑은 천사의 구원을 절실하게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모진 구박과 지독한 핍박 속에서도 시아버지를 밀어내지 않고 묵묵히 견뎌온 며느리 소희 역시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 앞에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아주 무겁고 서러운 응어리들이 봄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림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결단코 아버님을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 그 무섭고 차가운 마음속 지옥에서 제발 벗어나시라며 소희는 핏기 없는 창백한 손으로 시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을 불신과 증오의 칼날을 휘두르며 상처를 주었던 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보여준 이 맹목적이고 숭고한 용서의 마음은 늙은 영감의 썩어빠진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꼿꼿하게 서서 차가운 괴물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던 민수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찢어지는 듯한 아픈 진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감히 아버님을 모욕하고 불손한 폐륜을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 스스로 만드신 그 끔찍한 고독의 감옥에서 아버님을 영원히 구출해내고 싶어 이리 독한 연극을 꾸며 싸웁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버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못난 자식을 엄하게 꾸짖어 주시옵소서라며 민수는 눈밭에 엎드려 목을 놓고 짐승처럼 서럽게 울부짖으며 깊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최영감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의 어깨를 꽉 부여잡으며 아니다, 내가 나를 꾸짖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너마저 잃고 평생을 끔찍한 괴물로 늙어 죽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아들의 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네 어미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졌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외로움을 너에게 똑같이 물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내 입을 통해 듣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구나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핑계로 무고한 가족의 영혼을 잔인하게 갉아먹었던 늙은 아비의 그 비참하고 끔찍했던 자기 연민은 마침내 착한 아들의 눈물겨운 지혜 앞에서 완벽하게 부서지고 흩어졌습니다. 마당에서 이 모든 기적 같은 화해의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시던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의 넓은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시며 내가 진정으로 아비를 살리고 집안을 구한 훌륭한 효자라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비록 아비에게 끔찍한 불효의 말을 쏟아냈으나 그것은 병든 아비의 마음을 고치기 위한 아주 독하고 쓴 훌륭한 약이었으니 하늘도 너의 그 깊고 갸륵한 효심을 분명히 어여삐 여길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지혜롭고 자애로운 인정의 말씀은 민수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씻은 듯이 아주 깨끗하고 가볍게 덜어내 주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헛기침을 하시며 이제 이 기와집을 뒤덮고 있던 아주 무섭고 지독한 악귀의 그림자가 완전히 물러갔으니 앞으로는 서로 아끼고 보듬으며 아주 따뜻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가라며 진심 어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최영감은 어르신들을 향해 땅에 엎드려 깊은 절을 올리며 제가 미쳐서 집안을 파탄낼 뻔한 죄를 어찌 다 씻을 수 있겠느냐며 남은 여생은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묵묵히 속죄하며 살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마당을 나서셨고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대문이 활짝 열리며 밖에서 불어오는 맑고 시원한 겨울바람이 집안의 탁한 공기를 아주 상쾌하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멈추고 맑게 개인 겨울 하늘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자 민수는 아내와 딸을 부축하고 아버지의 손을 굳게 맞잡은 채 차가운 마당을 떠나 따뜻한 안방으로 온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며느리와 손녀에게는 절대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던 아주 끔찍하고 차가운 금단의 구역이었던 안방 문턱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는 그 순간은 참으로 믿기 힘든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가족들의 몸과 마음은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의 따스한 온기에 서서히 녹아내렸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가족의 넉넉하고 포근한 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뒤뜰에서 이 모든 놀라운 광경을 눈물로 지켜보던 늙은 유모는 굽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침내 우리 착한 도련님께서 이 끔찍한 집안의 모진 저주를 완벽하게 끊어내셨다며 아주 깊이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가득 집어넣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지피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아주 따뜻하고 진한 고깃국을 정성스럽게 끓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평생을 이 적막하고 차가운 기와집에서 슬픈 눈물을 훔치며 살아온 유모의 쭈글쭈글한 얼굴에도 오늘만큼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봄꽃보다도 훨씬 더 환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안방에 둘러앉은 최 영감은 며느리 소희가 마당으로 끌고 나왔던 아주 작고 초라한 보찜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지독하고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툼한 겨울 속옷 하나 없이 아주 얇고 해진 무명옷 몇 벌이 전부인 그 보따리는 시아버지의 끔찍한 학대 속에서도 결코 집을 떠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 했던 소희의 눈물겨운 희생과 인내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며느리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쳐다보며 내 이 더럽고 끔찍한 고집 때문에 네가 이리도 피골이 상접하게 병이 들었구나 하며 아주 깊고 쓰라린 자책의 눈물을 계속해서 훔쳐냈습니다. 영감은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묵직한 열쇠꾸러미를 조심스럽게 풀어내어 아들 민수의 두 손에 아주 단단하게 쥐어주며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곡간과 헛간을 다스리는 권한을 내게 온전히 넘겨주겠다고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든 마음으로 집안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이 되어 이 불쌍하고 착한 며느리와 예쁜 손녀를 아주 따뜻하고 넉넉하게 보살피며 살아달라고 아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모두 내려놓고 부탁했습니다. 평생을 불신과 통제로 가족을 얽매여왔던 늙고 독한 지배자의 완벽한 항복이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집안의 빛나는 미래를 온전히 맡기려는 아주 눈물겹고도 거룩한 권력의 이양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묵직한 열쇠꾸러미를 가슴에 소중히 품으며 아버지, 제가 이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겠사오나 아버님은 영원히 우리 가족의 든든하고 훌륭한 큰어른이시니 제발 그런 나약하고 슬픈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며 정중하게 만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물쇠로 곡간을 잠그고 사람을 굶기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아끼는 따뜻한 사랑의 열쇠로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갈 것이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그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대답에 최 영감의 가슴 속에 아주 오랫동안 맺혀있던 뾰족하고 무서운 얼음 덩어리들이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받은 듯 소리 없이 완벽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연하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는 슬며시 다가가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할아버지의 주름지고 거친 두 뺨을 아주 다정하고 부드럽게 감싸쥐며 얼어붙은 늙은이의 마음을 신기하게도 무장해제시켜 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무서운 얼굴 하지 마시고 저랑 마당에서 재밌게 눈사람도 만들고 예쁜 꽃도 구경하며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아보아요라며 아이는 맑고 투명한 눈망울로 할아버지의 검고 어두운 상처를 맑게 씻어내듯 사랑스럽게 제잘거렸습니다. 최 영감은 손녀의 그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온기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이 맑고 예쁜 천사를 악귀처럼 대했다는 사실에 깊이 참회하며 아이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너른 품에 처음으로 안겨본 연하는 까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렸고 영감은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오냐 내 강아지 하라비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하라비가 되어주마라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핏줄을 향한 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애정 표현을 하기까지 수십 년의 끔찍하고 기나긴 증오의 세월을 돌아와야만 했지만 마침내 찾은 이 가족의 품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포근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웃는 그 아름답고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민수와 소희 부부 역시 소리 없이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물을 대야에 떠오고 깨끗한 무명 수건을 가져와 시아버지의 눈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늙고 주름진 얼굴을 아주 정성스럽고 다정하게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밖에서 바람을 많이 맞으셨으니 감기에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제가 따뜻한 약차를 끓여 올릴 테니 마음 편히 쉬시옵소서라며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공손하고 지극한 효심으로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모진 학대와 핍박을 받고도 일말의 원망 없이 시아버지의 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는 며느리의 그 숭고하고 넓은 마음씨는 영감에 굳어있던 썩은 영혼을 부끄럽게 만들며 아주 깊게 정화해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닦아주는 며느리의 손길을 느끼며 최애 영감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소희야 내가 미쳐서 너를 짐승처럼 핍박했건만 너는 어찌하여 이 못난 시아비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느냐며 흐느꼈습니다. 네가 요망한 여우가 아니라 이 파탄. 난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준 진정한 보살이요. 훌륭한 은인이었음을 늙은 눈이 멀어 이제야 똑똑히 알아보게 되었다며 영감은 며느리에게 아주 진심 어린 사죄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며느리의 미덕을 온전히 인정하는 시아버지의 그 눈물겨운 고백은 소희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든 서러움과 상처를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치유해주는 훌륭한 명약이었습니다. 소희는 아주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께서 저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가슴속 깊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런 것임을 저는 처음부터 굳게 믿고 있었기에 단 한 번도 아버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란 비바람이 몰아쳐도 튼튼하게 서로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와 같은 것이니 이제 그 무서운 비바람은 모두 끝이 났고 우리 앞에는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만 남았사옵니다라며 아주 현명하고 따뜻하게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바다처럼 넓고 깊은 숭고한 용서의 마음은 차갑고 숨막히던 기와집의 공기를 아주 향기롭고 온화한 봄날의 꽃향기처럼 완벽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진하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늙은 유모가 아주 커다란 소반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을 한가득 담아 안방으로 아주 조심스럽고도 기쁜 발걸음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감이 호통을 치며 밥상을 엎었을 테지만 오늘은 온 가족이 동그랗게 화로 곁에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다정하고 평화롭게 숟가락을 드는 참으로 기적 같고 믿기 힘든 밥상머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직 밥의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반찬의 향기에 취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눈물겨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최 영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부드러운 고기 반찬을 직접 젓가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려 며느리 소희의 하얀 쌀밥 위에 얹어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제부터는 든든하게 먹고 옥체 보존하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맑고 귀여운 손녀 연아의 숟가락 위에도 아주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올려주며 내 강아지 많이 먹고 튼튼하게만 자라다 오라며 껄껄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으셨으니 이는 영감이 평생을 짊어졌던 아주 지독한 저주가 완벽하게 깨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음식을 거칠게 내던지던 무자비한 괴물에서 벗어나 가족과 아주 따뜻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다정하고 평범한 늙은 아비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민수의 가슴을 아주 벅찬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밥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식구들의 맑고 정겨운 목소리가 방안을 채우자 으리으리하고 차갑기만 했던 이 기와집의 근본적인 기운이 아주 신기하게도 완전히 뒤바뀌며 몹시 아늑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놀랍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짙게 깔려있던 아주 무겁고 어두운 증오의 장막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걷히고 호롱불에 은은하고 부드러운 금빛 불빛이 가족들의 환한 미소를 아주 다정하게 비추며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훌륭한 낙원으로 집안을 가꾸어 주었습니다. 공포와 침묵이 지배하던 끔찍한 공간에 마침내 이해와 용서라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마법이 깃들며 3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주 평화롭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찬란하게 싹을 틔우며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매섭게 때리며 울부짖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이 기와집의 튼튼한 벽은 이제 무서운 미움의 감옥이 아니라 바깥의 시련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아주 훌륭하고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화로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은 가족들의 얼어붙은 몸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아주 차갑고 뾰족한 마음의 상처들까지 모두 훈훈하게 데워주며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태워 없애버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버텨낸 아들의 그 눈물겨운 지혜와 인내심은 마침내 가장 차갑고 험악했던 이 집안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찬란한 빛나는 봄을 한 발짝 먼저 훌륭하게 불러들였습니다.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환하게 웃는 아내와 딸,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곰방대를 입에 무신 아버지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민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아주 거대하고 벅찬 안도감에 길고 시원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시도했던 그 위험천만하고 슬픈 도박이 마침내 아버지의 병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위태로운 생명까지 완벽하게 구해냈다는 사실에 그는 세상을 모두 가진 듯한 최고의 기쁨을 소리 없이 만끽했습니다. 진정한 가장이란 그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썩은 뿌리를 과감하게 베어내고 다시 따뜻한 흙을 덮어주는 지혜롭고 굳건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이번에 혹독한 시련을 통해 온몸으로 깊이 깨우쳤습니다. 비록 최영감이 평생을 품어왔던 그 끔찍하고 깊은 과거의 상처와 흉터들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백지장처럼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상처를 갉아먹던 아주 지독하고 치명적인 도끼만큼은 오늘 민수의 지혜로운 연극을 통해 완벽하게 밖으로 뽑혀 나갔습니다. 늙은 영감은 증오의 칼날을 아무리 거칠게 휘둘러 보았자 결국 그 칼끝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핏줄의 맑은 심장이라는 아주 끔찍하고 슬픈 진리를 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고 깨달았습니다. 집착과 원망을 온전히 내려놓고 가족을 품에 안는 것만이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독의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훌륭한 길임을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아주 소중하게 가슴에 간직할 것입니다. 깊은 겨울밤이 서서히 아주 어둡고 고요하게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죽은 듯 적막하기만 했던 이 거대한 기와집 안에서 마침내 어린아이의 맑고 티 없는 까르르 웃음소리가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듯 몹시 경쾌하고 자유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맑고 청아한 아이의 아름다운 웃음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던 과거의 어둡고 무서운 원기와 불행의 그림자들을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화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운 천사의 멜로디와도 같았습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아주 끔찍하고 길었던 인고의 세월을 무사히 건너온 이 따뜻한 3대 가족의 찬란하고 새로운 출발이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하늘 위로 별빛처럼 아주 눈부시게 반짝이며 영원한 평화를 조용히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끔찍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밝아온 청량산 자락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맑고 평화로웠으며 기와집의 공기마저 아주 포근하고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매서운 눈보라도 기적처럼 완전히 멈추고 맑게 개인 겨울 하늘 위로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쏟아져 내리며 꽁꽁 얼어붙었던 마당의 하얀 눈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만 가득하여 숨 막히더니 크고 적막한 기와집에 마침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아주 따스하고 다정한 평화의 기운이 깃들며 가족들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아주 조용하고 아름답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단잠을 자고 일어난 최영감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끔찍했던 바위덩어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을 뜨자마자 며느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신경질을 냈을 테지만 오늘 아침 그의 눈빛은 갓난아이처럼 아주 맑고 온화했으며 마음속에는 몹시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영감의 눈앞에는 며느리 소희가 부뚜막에서 밥을 지으며 다정하게 콧노래를 부르는 아주 정겹고 아름다운 아침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마루로 나오신 시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아주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간밤에 편안하게 잘 주무셨사옵니까? 진지가 거의 다 지어졌으니 조금만 방에서 기다려 주시옵소서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영감은 자신을 향해 티 없이 맑게 웃어주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몹시 시큰해지는 깊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냐 며느라가 내가 아침부터 고생이 참으로 많구나. 내가 들어가서 기다릴 테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거라며 영감은 태어나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게를 짊어지고 갓감을 구하러 마당을 나서는 아들 민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솜털처럼 아주 가볍고 경쾌했으며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벅찬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향한 맹목적인 복종을 버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끔찍한 불효의 악역을 자처했던 자신의 그 아프고도 슬픈 선택이 마침내 집안을 완벽하게 구원해낸 것입니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가장의 끔찍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모두 털어버린 민수는 산길을 오르며 맑은 겨울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 세상을 모두 다 가진 듯한 아주 벅찬 자유와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던 맑고 귀여운 어린 손녀 연아는 팻마루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향해 종종걸음으로 달려가 작은 고사리 손을 불쑥 내밀며 아주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눈사람 만들면서 놀아요. 제가 예쁜 돌멩이도 주워왔으니 눈사람 눈에 꼭 붙여줄 거예요. 라며 아이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티끌 없이 아주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다정하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은 아이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을 자신의 투박한 두 손으로 꽉 쥐고는 오냐. 내 강아지 할아비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눈사람을 만들어 주마라며 아주 호탕하고 즐겁게 껄껄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부엌 뒤뜰에서 이 모든 기적 같고 믿기 힘든 평화로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늙은 유모는 굽은 허리를 펴고 치맛자락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감격의 붉은 눈물을 아주 연신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끔찍하게 차갑고 잔인했던 최영감이 저토록 다정하고 따뜻한 늙은 할아버지로 완벽하게 변할 줄은 평생을 이 기와집에서 살아오면서도 꿈에서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엄청나고 거룩한 기적이었습니다. 도련님의 그 뼈아프고 지혜로운 결단이 마침내 이 집안을 배자매고 있던 아주 무섭고 지독한 악귀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었으니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도 필시 크게 기뻐하며 춤을 추실 것이라며 깊이 안도했습니다.
최영감의 기와집에서 일어나니 놀랍고도 아주 훌륭한 변화의 소문은 겨울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골 마을 구석구석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웃 사람들의 다친 마음마저 활짝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며느리를 핍박하며 짐승처럼 악을 쓰던 늙은 영감이 이제는 손녀를 안고 마당을 거닐며 껄껄 웃는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하며 참으로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며 기와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평온한 가족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다 함께 마음에 짐을 덜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최영감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의 무거운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이웃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하여 아주 푸짐하고 넉넉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돼지를 잡고 맑은 술을 빚어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며 영감은 마루에 서서 제가 그동안 미쳐서 이웃들을 멀리하고 내 가족을 잔인하게 괴롭혔으니 그 크고 무거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늙고 고집스러운 영감의 그 눈물겹고 진심 어린 사과에 이웃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영감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이제야 알겠으니 앞으로는 아주 정겹게 이웃사촌으로 오순도순 잘 지내보자며 흔쾌히 화답해 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수록 기와집의 넓은 마당은 사람들의 넉넉한 웃음소리와 흥겨운 노랫소리로 아주 가득 채워졌고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아주 차갑고 섬뜩했던 흉가의 그림자는 봄눈처럼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아버지의 얼굴에 피어난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켜보았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선택했던 그 슬프고도 현명한 연극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아내 소희 역시 이웃 아낙네들과 어울려 맛있는 전을 부치며 그동안 억눌려 지냈던 마음의 상처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아주 맑고 고운 아가씨 시절의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마침내 청량산 자락에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담장 너머로 따스한 봄바람이 아주 부드럽고 향기롭게 기와집 마당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의 기와집 앞마당에는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아주 예쁘고 노란 산수유꽃과 붉은 매화가 다투어 활짝 피어나며 이 집안에 찾아온 기적 같은 평화와 새로운 희망을 아주 화려하게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꾼 작은 텃밭에서도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며 얼음장 같았던 죽음의 집이 이제는 생명력이 아주 넘치고 활기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놀랍게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혹독한 학대와 지독한 추위 속에서 깊은 병을 얻어 피가 섞인 기침을 하며 피골이 상접했던 소희의 건강도 봄날의 맑은 기운을 받아 아주 거짓말처럼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덜어내고 매일 밤 따뜻한 구들장에서 남편의 든든한 품에 안겨 편안한 숙면을 취한 덕분에 그녀의 창백했던 두 뺨에는 다시금 붉고 아름다운 화색이 텅부 아주 곱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 역시 읍내 장터에서 며느리를 위해 아주 귀하고 비싼 보약들을 직접 지어다 다려 먹이며 아가 내가 건강해야 우리 집안이 튼튼해지는 것이니 제발 몸을 아끼고 소중히 돌보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느 화창하고 맑은 봄날 오후 민수는 대청마루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아주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올리며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상처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리 끔찍하고 불손한 연극을 꾸몄던 불효를 이제야 정식으로 용서 구하오니 부디 제 아프고 슬펐던 짐작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옵소서라며 아들은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감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그 끔찍한 증오의 동굴 속에서 홀로 괴물처럼 미쳐가고 있었을 테니 네가 바로 내 목숨을 구한 훌륭한 은인이라며 아주 호탕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들과 아주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최영감은 자신이 젊은 시절 아내에게 버림받았을 때 느꼈던 그 처절하고 무서웠던 버림받음의 공포를 처음으로 아주 담담하고 부드럽게 밖으로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 아주 미친 개처럼 무섭게 지저대고 물어뜯었던 나의 그 끔찍하고 못난 나약함을 이제야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늙은 아비가 부끄럽고 또 미안하구나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굵고 거친 두 손을 꽉 맞잡으며 아버지 저희 가족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버님을 결코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 그 슬프고 무서운 두려움은 완전히 내려놓으시라며 아주 든든하고 단단하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뛰어놀던 어린 손녀 연아가 아주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아빠 저기 마당에 아주 예쁜 호랑나비가 날아왔어요. 라며 꽃송이를 들고 대청마루로 쪼르르 달려와 두 사람의 무릎에 폭 안겼습니다. 최영감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맑고 귀여운 손녀를 번쩍 안아 올리며 오냐 우리 예쁜 강아지가 나비보다 훨씬 더 곱고 사랑스럽구나 하며 아이의 통통한 뺨에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늙고 인자한 할아버지와 든든하고 착한 아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해맑은 어린 손녀가 함께 어우러져 크게 웃는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명화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완벽한 가족의 평화로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늙은 유모는 이 기와집에 완벽하게 찾아온 따뜻한 봄날과 뿔뿔이 흩어질 뻔했던 3대 가족의 거룩한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 아주 특별하고 풍성한 저녁 만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향긋한 냉이국을 끓이고 고기를 부드럽게 재워 숯불에 구워내며 유모는 평생을 기다려온 이 눈물겹고 행복한 밥상을 차리면서도 힘든 줄을 전혀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아주 즐겁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솔솔 풍겨나오는 그 구수하고 달콤한 저녁 밥 짓는 냄새는 늙은 영감과 며느리의 굶주렸던 마음속 상처까지 아주 든든하고 따뜻하게 꽉 채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치유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넓고 깨끗한 대청마루 한가운데 아주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운 저녁 밥상이 떡하니 차려졌고 늙은 최영감을 상석으로 하여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희 그리고 어린 연아까지 온 가족이 아주 둥글고 정겹게 모여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숟가락 소리 하나 내는 것도 두려워 숨을 죽인 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은 밥을 억지로 삼켜야 했지만 오늘 저녁의 식탁 위에는 아주 다정하고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와 맑은 웃음소리만이 끝없이 넘쳐 흘렀습니다. 영감은 직접 숟가락으로 부드러운 고기 반찬을 집어 며느리의 밥그릇에 정성껏 올려주며 아가 내가 나를 용서하고 이 집안을 지켜주었으니 넌 우리 집안의 훌륭한 복덩이라며 아주 진심 어린 고마움을 거듭 표하셨습니다. 민수는 가족들이 다 함께 웃으며 밥을 나누어 먹는 이 눈물겹고 벅찬 광경을 지켜보며 진정한 가장의 역할과 올바른 효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아주 깊고 묵직한 깨달음을 가슴속에 단단하게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악업을 쌓도록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방관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절망으로 이끄는 비겁한 회피일 뿐이며 때로는 아주 뼈아프고 잔인한 진실의 거울을 들이밀어 부모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효도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효자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시도했던 그 슬프고도 현명한 모험이 결국 이 거대한 기와집 전체를 지옥에서 건져 올려 완벽한 천국으로 바꾸어 놓은 아주 위대한 지혜의 승리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아름답고 기적 같은 해피엔딩의 바탕에는 짐승처럼 모진 학대와 핍박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시아버지를 저주하지 않고 너른 가슴으로 모두 품어준 착한 며느소희의 그 바다 같은 거룩한 용서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자신을 용서해준 며느리의 그 숭고하고 넓은 마음씨를 세상 그 어떤 귀한 보물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남은 여생을 오직 아들 내외와 손녀를 위해 헌신하며 아주 조용하고 다정하게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증오와 공포라는 끔찍한 괴물과 싸워 이긴 것은 결국 힘과 권력이 아니라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아주 연약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인간의 조건 없는 따뜻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기분 좋게 끝나고 식구들이 마루에 걸터앉아 소화도 시킬 겸 정겨운 담소를 나누는 사이 맑고 푸른 밤하늘 위로 아주 크고 둥근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기와집 마당을 몹시 은은하고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무겁고 거대한 기와집이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귀신의 집처럼 차갑고 섬뜩하게 보였지만 지금 달빛 아래 빛나는 이 집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훌륭하고 안전한 가족들의 아주 든든한 쉼터로 찬란하게 반짝였습니다. 마당의 나뭇잎들이 선선하고 맑은 밤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가족들이 무사히 끔찍한 시련의 폭풍우를 견뎌낸 것을 하늘이 부드럽게 축복해주는 아주 청아하고 아름다운 자장가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이웃들 역시 늦은 밤 마당으로 나와 아주 환하고 맑은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저 멀리 산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최영감의 기와집을 바라보고는 다 함께 마음이 아주 포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지독하고 무서운 증오의 진원지가 이제는 가장 따뜻하고 눈물겨운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 되어 마을 전체에 아주 훈훈하고 긍정적인 희망의 기운을 퍼뜨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지혜가 만들어낸 이 훌륭하고 기적 같은 3대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어리석은 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아주 훌륭한 전설로 아름답게 남을 것입니다. 최영감은 자신의 따뜻하고 안락한 안방으로 돌아와 깨끗하고 보송보송하게 깔린 이불 위에 편안하게 몸을 뉘이며 수십 년 동안 매일 밤 자신을 끔찍하게 괴롭히던 그 악몽 같은 공포와 서늘한 고독감이 완벽하게 사라졌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인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꿈이나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하는 그 끔찍하고 무서웠던 환영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오직 며느리의 다정한 미소와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만이 그의 평온한 머릿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증오라는 차갑고 무거운 갑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 인간 본연의 따뜻한 온기를 완전히 되찾은 늙은 아비의 주름진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하며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수면의 축복이 부드럽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소희 부부 역시 따뜻한 건넌방에 누워 새근새근 아주 맑고 예쁜 숨소리를 내며 깊은 단잠에 빠진 어린 연하의 둥근 뺨을 어루만지며 마침내 되찾은 이 완벽하고 안전한 일상의 행복에 무한한 감사와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불 속에서 서로의 두 손을 깍지 껴 아주 꽉 잡고는 이 거대하고 끔찍했던 폭풍우를 무사히 견뎌낸 서로의 굳건한 인내와 아주 지혜로운 사랑에 대해 말없이 깊고 따뜻한 칭찬의 눈빛을 다정하게 주고받았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 낡은 기와집의 과거와 같은 아주 무섭고 끔찍한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두 사람은 서로를 든든하게 지켜주며 앞으로 다가올 눈부시게 밝은 수많은 내일들을 아주 씩씩하고 맑게 살아갈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때로 깊은 상처와 억울한 원망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차갑게 걸어 잠그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끔찍한 가시덤불로 찌르고 괴롭히는 가여운 괴물 같은 존재들이 숨어 지내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위에는 이라는 아주 1차원적이고 잔인한 분노로 맞서기보다는 그들의 얼어붙은 껍질 속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아주 날카롭고도 슬픈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최영감의 기와집에서 일어나니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편의 거울 같은 연극 이야기는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거룩한 용서와 아주 뼈아픈 진실의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묵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창밖으로 부는 맑고 선선한 밤바람 소리와 귀뚜라미의 청아한 울음소리를 아주 부드러운 자장가 삼아 낮 동안 겪었던 무겁고 아픈 걱정거리들은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누워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착한 며느리가 끝내 지켜낸 이 크고 따스한 기와집의 넉넉한 온기가 지금 잠을 청하는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며 아무런 근심 없는 깊고 달콤한 꿈나라로 아주 다정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낡고 썩은 과거의 끔찍한 미움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다가올 화창하고 따뜻한 희망의 봄날만을 기분 좋게 상상하며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화해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 굳게 믿으십시오. 거짓된 공포를 무너뜨린 지혜로운 아들과 거룩한 용서로 가족을 품은 며느리의 맑고 깊은 사랑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주 밝고 따뜻한 진실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아름답게 환히 타오르기를 아주 조용히 기원합니다. 길고 험난했던 모든 끔찍한 역경과 슬픔의 시간들이 흔적 없이 지나가고 마침내 3대가 오순도순 모여 앉아 아주 평온하게 미소 짓는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끝자락에 우리 모두 아주 무사하고 훌륭하게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누워 3대 가족이 나누어 먹었던 그 진하고 구수한 저녁 밥상의 포근한 위로를 넉넉하게 느끼며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평안한 밤을 편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꿈속에서 진실이 낡고 어리석은 거짓을 완벽하게 이기고 숭고하고 넓은 사랑이 지독한 미움을 흔적 없이 완전히 녹여내는 아주 환하고 밝은 벅찬 내일을 기분 좋게 맞이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서로의 깊은 흉터를 보듬고 눈물을 닦아주며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평화를 온전히 쟁취해낸 지혜로운 아들과 늙은 아비의 아주 눈물겹고 감동적인 이 3대 기와집 전설을 여기서 조용하고 아주 평화롭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하늘의 둥근 달빛이 낡은 기와집 지붕을 아주